은퇴하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평생을 일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를 하고 나면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하루를 허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70대 선배님들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하려고 했던 거, 쉴 수 있었는데 쉬지 못했던 거, 그게 가장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72세 박종현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임원으로 퇴직하셨고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나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석 달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인이 부탁해서 작은 회사의 고문직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이 있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올랐다고 당뇨 수치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고 물으셨을 때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왜 아직도 회사 다니던 때처럼 살고 있지? 왜 아직도 시계 보며 살고 있지? 그날로 고문직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놀아보자. 아침에 눈 뜨면 시계부터 보지 말자.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예전보다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 중심으로 사는 그룹과 여가 중심으로 사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여가 중심으로 사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1%나 낮았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는 것이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노는 것이 장수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75세 김우식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금방 늙는다. 뭐라도 하셔야 한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람도 있었고 의미도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느라 하는 거구나. 그날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침에 눈을 뜨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산책이나 나가볼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고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셨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노는 거구나.
의무가 없는 상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노는 거구나. 그 이후로 김 선생님의 하루는 매일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가고, 어떤 날은 늦잠을 자고,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어떤 날은 집에서 음악만 들으셨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께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렇게 매일 다르게 살면 무료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료한 게 왜 나쁜 건가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가 금방 가서 무료할 틈도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바쁨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70대 선배님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산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요. 더 잘하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시간이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나요?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8세 이경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은퇴하고도 계속 일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분은 노는 삶과는 거리가 먼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경비실에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필요하면 주민들 도와드리고 월급도 조금 받고 무엇보다 제가 제 시간을 제가 정합니다. 이게 회사 다닐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은퇴 후의 일은 젊을 때의 일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를 버느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아가며 하는 일, 그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차라리 그런 일을 할 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내 편이고 내 속도로 할 수 있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 한 쌍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73, 아내분은 71 되셨습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점심시간에만 딱 5시간만 여십니다. 오후에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논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고 아내분은 동네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떠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두 분이 천천히 산책을 하십니다. 장사는 어떠신지 여쭈어봤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연금에 보태서 쓰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일을 돈 벌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루 일과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산책 가는 것처럼 시장 가는 것처럼 가게 문 여는 것도 그냥 일상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날은 문을 안 열어도 되고 몸이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김밥 싸는 게 재미있어요.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일이라면 진작 그만뒀을 겁니다. 이 말 속에 은퇴 후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웃었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기준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님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후회되는 건 쉬어도 되는데 쉬지 않았던 시간이라고요. 놀아도 되는데 놀지 못했던 시간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막연히 놀라고 하면 더 불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실제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스스로 리듬을 찾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표를 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한다는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책이 하고 싶으면 산책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이 가장 먼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충분히 잘 산 하루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늦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밥도 천천히 먹고 걸음도 느리게 걷고 책도 한 장씩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하는 삶에서 느끼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나온 이야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연락이 먼저 오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굳이 모임에 나가고 몸이 힘들어도 사람 속에 있으려고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대 선배님들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지 않으면 진짜 노후는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77세 최명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처음 1년 동안 하루도 집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복지관, 점심이면 친구 저녁이면 가족 하루가 비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활발해 보였지만 속은 전혀 편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피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무 일정도 없는 하루, 누구를 만나지 않는 오후, 처음에는 불안해서 TV를 켜놓고 계셨는데 그것도 점점 끄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말 안 해도 되고 맞장구 안 쳐도 되고 기분 관리 안 해도 되는 시간, 그게 진짜 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가 되면 뒤처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가 되면 비로소 나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불안해할 때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를 잘 보내려면 사람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혼자를 견디는 연습이 먼저라고요. 다섯 번째로 많이 나온 조언은 남들 시선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저렇게 놀아도 되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73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살았어요. 자식 눈치 회사, 눈치 친척 눈치. 그런데 은퇴하고도 이제는 동네 눈치를 보더라고요. 오늘도 놀았네. 저 집은 맨날 집에만 있네. 이런 말을 상상하면서 괜히 밖으로 나가고 괜히 바쁘게 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또 눈치를 봐야 하나. 그날 이후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왜 안 나오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웃으면서 요즘은 그냥 쉬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눈치는 남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들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정리됩니다. 노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남들 시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을 내려놓는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아서 허무해지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 70대 선배님들은 거의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의미는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라고요. 젊을 때는 의미를 찾기 위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남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게 삶의 기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편안했는지, 오늘 웃었는지, 오늘 아프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큰 의미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77세 최명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이미 충분한 의미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뭔가를 하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선배님들은 몸으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6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쓴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74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안심이었는데 이제는 통장보다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요. 이분은 은퇴 후에도 한동안 돈이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쓰려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셨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동기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늘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모아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쓰자고요. 그날 이후로 김 어르신은 돈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쓰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사지 온천 가벼운 여행, 편안한 식사,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라 노후의 필수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노후에 돈을 쓰는 기준은 즐거움이 아니라 몸이 편해지는 소비를 선택하셨습니다. 비싼 것보다 편한 것, 화려한 것보다 지속 가능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쇼핑보다 산책 술자리보다 낮잠 무리한 여행보다 동네 온천을 선택하셨습니다. 7번째로 많이 나온 조언은 사람 관계를 정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은퇴하면 관계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유지하려 애쓰고 마음에 없는 모임에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유지한 관계는 은퇴 후에 가장 큰 피로가 된다고요. 71세 이정희 어르신은 은퇴 후 2년 동안 모든 연락을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면 나가고 부르면 가고 불편해도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남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핑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만 있어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버티고 조금만 더 하자며 밀어붙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졸리면 자고 아프면 쉬고 힘들면 멈추는 연습입니다.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부려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몸과 협상하면서 산다고요. 오늘은 무릎이 안 좋으니 산책은 그만두고 내일은 컨디션이 괜찮으니 조금 더 걸어보고 이렇게 몸과 대화하며 사는 게 노후의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 큰 병으로 이어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배님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건 젊을 때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요. 빨리 많이 참고 버티는 방식은 노후에는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속도는 사회가 정한 속도가 아니라 몸이 허락하는 속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선배님들은 비로소 노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응답에서 5차 대본을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9번째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하루가 모자라고 한 시간이 아쉬웠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어지고 시간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73세 윤태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쪼개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한 덩어리처럼 흐른다고요. 이분은 은퇴 초기에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계획이 없으면 불안했고 괜히 TV를 켜거나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아무 일정 없이 집에만 계셨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초조했지만 해질 무렵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시간은 쓰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는 감각을 그때 처음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계가 없어도 하루가 흘러가고 달력을 보지 않아도 계절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로 나온 조언은 취미를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시작하고 악기를 배우고 뭔가 생산적인 걸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70대 선배님들은 취미도 의무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75세 최영자 어르신은 은퇴 후 서예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노년엔 서예가 좋다, 집중력도 생기고 마음도 안정된다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다니셨지만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가기 싫은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과제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만두셨고 대신 집에서 옛 사진첩을 꺼내 한 장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취미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손이 가는 거라는 걸요. 그 이후로는 취미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손이 가는 걸 하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창밖을 보고 신문을 천천히 읽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제일 오래 해온 취미였다고요. 11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잘 지내냐 묻고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74세 박미정 어르신은 은퇴 후 한동안 자식에게 자주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돼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횟수를 줄이고 묻기보다 들어주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먼저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선배님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후 부모의 역할은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믿어주는 거라고요. 12번째로 나온 조언은 노후에는 비교를 끊어야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누구는 사업을 한다, 누구는 아직도 바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은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노후의 평온이 깨진다고 하셨습니다. 72세 김성호 어르신은 동창 모임을 나갔다가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에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현역이라고 말하자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오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요. 그 이후로는 남의 삶을 줄이고 자기 하루를 늘리셨다고 합니다. 비교를 끊으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하루가 훨씬 넓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은퇴 후에 잘 산다는 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내려놓고 의무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진짜 노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선배님들은 말해 주셨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늦게 깨닫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노는데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연습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 맞추는 연습, 성과 내는 연습, 참는 연습, 버티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놀 줄을 몰라서 다시 일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71세 한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땐 쉬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괜히 해야 할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기분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해보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고 그제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나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있기 전화기 멀리, 두기, 하루에 한 번 아무 생산성 없는 행동. 해보기 처음엔 이게 뭐지 싶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각이 생기고 나서야 진짜로 놀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 76세 정미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뭘 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도 일정표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먼저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오늘 허리는 어땠는지, 마음은 가벼웠는지, 숨 쉬는 게 편안했는지 이런 질문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삶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놀기만 하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선배님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의미는 만드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저절로 남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77세 최명수 어르신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썼는데 이젠 알겠어요. 내가 편안한 하루가 이미 충분한 의미라는 걸요. 그리고 그 편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부모보다 편안하게 웃는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에게도 훨씬 큰 위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은퇴 후 삶을 정리의 시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 더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시간을 내려놓고 역할을 내려놓고 기대에서 내려와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은퇴 후에 놀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는 놀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고 도망이 아니라 완성에 가까운 선택이라고 70대 선배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애써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하루를 당당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시기라고요.